네이버 엑스퍼트 자산 컨설팅. 엑스퍼트의 연말정산에 관한 상담을 등록하셨더라고요. 네.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해놓고도 뭔가 항상 빠진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연말정산에 관해서 요것만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연말정산 할 때쯤 되면은 각종 뭐 뉴스라든지 정보들 많이 접하실 텐데요. 근데 문제는 그때 그냥 그 부분적인 것들은 많이들 알아들 보시는데 네네. 전반적인 연말정산의 흐름, 이게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세금이 뭐 때로는 내가 더 내야 되는지 또는 돌려받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것들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알려준 데도 별로 없고 제 아는 어떤 분은 직장생활 20년 했는데 한 번도 이런 걸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 하던데 어쨌든 그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렵진 않거든요. 네. 전반적인 걸 구조를 한번 이해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를 내가 더 토해냈냐 또는 네. 돌려받았냐 이제 요 금액만 관심이 있으신데, 그렇죠. 사실은요 이 구조가 1년 동안 매달 월급 받으면서 내가 원천 공제했던 세금하고 네. 그걸 이제 연말정산에서는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죠. 아. 이미 내가 냈던 세액 네네.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따져봤더니 실제로 내가 냈어야 될 세금, 아. 이것을 이제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을 더 내거나 또는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결정세액이 사실 더 중요한 숫자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돌려받는 것 자체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평상시에 세금을 많이 원천공제로 떼어놨다 네. 한다면 돌려받을 확률은 높아지겠으나 네네.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세액 자체는 더 큰 경우들도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직장인들이 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내가 부담하는 세율은 몇 %인지 이것을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자산 컨설팅. 혹시나 연말정산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들어보니까 저거 했었어야 됐는데 빼먹은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처럼 서류를 직접 다 떼다가 내는 방식이 아니고 요즘은 네. 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되니까 네네. 어지간한 것들은 다 갖고 올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간혹 이제 놓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2월 달에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직장인분들도 국세청 홈택스, 네. 연말정산 하시는 그 홈택스에 들어가서 필요한 미비했던 서류들 챙기셔가지고 신고하시게 되면 그 해 바로 정산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기간도 놓쳤다. 네. 예컨대 한 2, 3년 지났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예를 들면 우리 지방에 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인적공제를 내가 못 받았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역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원래 공제 받았어야 됐는데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직전 5년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5년이면 꽤 긴 길죠. 거네요? 예를 들면 부모님 인적공제를 예컨대 4, 5년 동안 못 받았다. 왜냐하면 나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이제 시골 사시는데 네. 원래 부양가족 공제라는 게 생활을 같이 하는 이런 네네네. 가족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따로 살고 있으니까 네네. 부양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설령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 두 분, 한 분당 150만 원씩 공제받으면 그거 한 몇 년 모이면 꽤 클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꿀팁 나왔네요. 네이버 엑스퍼트 자산 컨설팅. 카드 공제도 사실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네네. 부분인데, 저도 맞벌이인데 작년에 우리 박간 양반이 세금을 많이 토해내가지고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낼 세금인 거는 맞는데 저희 부부가 그래도 왠지 크게 손해본 느낌이 나서 이게 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카드 공제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알짜배기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예, 카드 공제 관심들은 많으신데 막상 좀 알아보려고 들어가 보면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는
뭐 15% 해준다고 그러고, 음. 체크카드는 30%. 네네. 그러면 카드별로 예, 달라가지고. 그럼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음.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음. 사실은 카드 자체 혜택은 또 신용카드가 또 좋은 면이 그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음. 근데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가 카드를 무조건 쓴 만큼 비례해서 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내 총소득, 흔히 말하는 연봉이죠. 네네.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 거기부터 이제 공제가 시작돼요. 아.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인 분이다. 그러면 네. 이분은 적어도 1년간 카드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1,000만 원 이상은 써야 그때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거죠. 990만 원만 썼다? 한 푼도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네. 두 분이서 각자 하던 대로 썼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 다 25%가 안 되는 선에서 카드가 지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아무것도 공제 못 받으니까. 그래서 한 연말정산 끝나고 나서 한 연초에 한번 두 분의 연말정산자를 놓고, 만약에 같은 조건이었다면 누구한테 이 카드를 사용을 좀 몰아주면 25%를 일단 넘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그 적정한 지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가 매년 부담하게 되는 세율, 그러니까 즉 본인의 세율이죠.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이 100만 원 더 오르면 그 중에서 몇 %가 소득세로 빠져나가는지 적어도 이거만큼은 기억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모든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연말정산의 그 플로우, 흐름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세법이 중간 바뀌더라도 네.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지, 또 줄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시는 데는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밖에 다른 궁금한 점은 엑스퍼트를 네, 질문 엑스퍼트로 주시면 질문해 주세요. 좋을 것 같네요.